근데 이런 음식만, 조리 방식만 다른 것이 아니라 식기와 상차림도 아주 서로 대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전통 상차림은 이와 같은 밥상 차림이지요. 이것도 뭐 마찬가지인데 주부식이 분명합니다. 딱 이것이 밥이 주식이죠. 밥을 먹기 위해서 이건 전부 다 부식입니다. 밥 한 숟가락 먹고 이런 반찬을 먹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밥그릇도 보면은 식기의 전이 전부 다 높아요. 그래서 밥식기, 대접 이런 것도 전부 보식이잖아요. 접시처럼 납작한 식기는 거의 없습니다. 반찬을 차릴 때도. 물론 뭐 납작하고 작은 접시를 쓰긴 하지만 대충 이렇게 보시개를 많이 씁니다. 왜? 물기가, 반찬에 물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국물 음식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모두 전이 높아서 이런 국같이 물 음식을 담을 수 있다. 그리고 조리가 이렇게 물 음식이 많기 때문에 한 그릇에 한 가지 음식마다 합니다. 그래서 한국 밥상은 조철내도 밥그릇이, 이 반찬 그릇이 아주 여러 개예요. 음식을 가지 따로 담기 때문에 여기는 아주 소박하게 간단하게 반찬 3가지만 했는데 반찬 3가지를 아주 최소 요건으로 생각합니다. 일일 3찬, 일식 3찬 이러면 아주 소박한 밥상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양식을 보면 이 차림새가 완전히 대조적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우선 주부식이 불분명합니다. 요리 하나하나가 다 그 자체로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꼭 무엇을 먹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음식이라는 거죠. 제가 대학에 있을 때 구내식당에 미국인 교수가 들어오면은 처음에 왔을 때는 식당에서 한식이 나오는데 먼저 반찬부터 나옵니다. 그럼 반찬 내놓으면 반찬 한 접시를 짭든 뭐 맵든 간에 그 자체로 먹고 또 놓고 나오는 대로 먹어요. 그러다가 밥이 오면 거의 맨밥을 먹게 되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식사하는 것을 보고 이제 밥 먹어가면서 반찬을 먹었는데, 이 서양식 요리는 제각기 그 자체로 먹을 수 있는 독립된 요리다. 물론 뭐 메인 디시 그래가지고 주 요리가 있긴 합니다만은 각자 어떤 부식이라기보다는 각자 그 자체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물 음식이 없기 때문에 한 접시에 여러 가지 음식을 함께 담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물 음식이기 때문에 함께 담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담는 풍속이 없는데 그렇게 담으면 안 되죠. 그리고 뜨거운 음식을 좋아하고 물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밥그릇이 전이 전부 높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음식은 전부 다 거의 뭐 식은 상태죠. 식은 음식이나 물 음식이 아니고 마른 음식이기 때문에 넓은 접시에다가 이렇게 음식을 골고루 이렇게 여러 가지 한꺼번에 담을 수가 있어요. 펴서 담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요리를 바로 디시, 접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면적을 많이 차지하죠. 그래서 우리는 입체적인데 여기는 아주 평면적이다. 여기는 접시고 우리는 식기다. 이런 점에서 아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식기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는 도구, 집기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밥을 먹기 위해서 숟가락을 주로 쓰는 숟가락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솥에서 지은 밥과 국과 찌개, 된장, 간장 이런 거 다 젓가락으로 먹을 수 없어요. 숟가락으로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밥을 차릴 때는 기본이 밥과 국을 갖추고 된장이 있어야 기본적인 밥상 차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님이 왔을 때 밥만 차려내면은 막 국을 못 차려서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양해를 구하기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국을 먹으려면 반드시 이 숟가락을 사용해야 합니다. 거기다 우리는 밥이나 국이나 다 뜨거워요. 그래서 우리 전기밥솥 소차 선제 날 때도 막 김이 무럭무럭 나는 뜨거운 밥을 한 숟가락 퍼서 후 불면서 먹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밥도 뜨거워야 되고 국은 더 뜨거워야 돼요. 그래서 손님한테 국을 건너할 때 자꾸 뜨거울 때 더 드세요. 뜨거울 때 더 드세요. 이렇게. 그리고 뜨거운 국물 막 부글부글 끓는 보글보글 끓는 이런 된장찌개라든가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고는 어른들이 그 국물 시원하다 이렇게. 뜨거워야 시원한 거죠. 이때 시원하다는 것은 쿨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속이 편안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거의 막 살인적인 이 뚝배기 이 된장찌개나 두부찌개가 한국 음식의 아주 특수성입니다. 그래서 뚝배기보다 장맛이다. 사실 이 뚝배기는 이런 식기에 비해서 거칠고 툭박집니다. 그럼 보기에 툭박짐에도 불구하고 이런 뚝배기에다 찌개를 담는 것은 이 찌개의 뜨거움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그릇을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은 뜨거운 음식을 좋아한다. 그래서 뜨거운 음식을 먹으려면 어떻게?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젓가락으로 어떻게 이런 음식을 먹겠어요? 이런 음식을 먹겠어요. 네. 그래서 젓가락이나 포크와 나이프로는 이런 뜨거운 국물이 있는 음식을 먹는 데는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밥그릇에 담은 뜨거운 밥이나 뜨거운 국을 먹을 때는 숟가락으로 먹어야 제격이다. 거기다가 우리는 밥그릇이 큽니다. 그리고 이 밥상에다 놓아두고 밥을 먹으니까 숟가락으로 먹죠. 그런데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이 밥공기가 작고 밥을 작은 밥공기에 덜어서 들고 먹잖아요. 그러니까 숟가락을 쓰지 않고 젓가락을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숟가락을 주로 쓰기 때문에 저절로 음식도 숟가락으로 먹기 알맞는 국이나 탕이나 찌개나 김치국 등이 아주 발달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숟가락을 들기 시작하면은 이제 식사를 시작했구나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숟가락을 놓으면 밥이 많이 남았어도 이제 식사를 마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시작할 때도 이 숟가락으로 밥을 먼저 떠먹지 않고 국이나 된장을 먼저 떠먹으라고 이 어른들이 일러줍니다. 왜냐하면은 숟가락으로 밥을 먼저 먹으면은 속에 부담이 된다는 거죠. 미리 국물로 먼저 먹어서 속에 음식이 들어간다는 것을 미리 알린다는 거죠. 물기 있는 음식이. 그래서 어른들이 무슨 말씀 하시느냐 하면은 국을 먼저 떠먹으면 국량이 넓어지고 된장을 먼저 먹으면 장력이 세진다. 그래서 먼저 시작할 때 젓가락 먼저 들지 말고 숟가락을 먼저 들고 한 숟가락 떠먹고 숟가락을 여기에 국그릇에 걸쳐놓고 그래서 이제 식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먹을 때 숟가락을 여기 놓으면 식사가 끝나는 것이죠. 그리고 젓가락은 거의 보조로 사용합니다. 이게 뭐 김치나 마른 반찬을 먹을 때만 사용하고 젓가락을 주로 사용해서 밥을 먹는데 요즘은 젊은이들 가운데는 주로 젓가락을 많이 쓰는 식으로 음식 먹는 습관이 달라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젓가락을 주로 사용해서 밥그릇에 있는 밥을 떠먹는데 우리 외에 이 동남아 국가 또는 뭐 유교문화 국가 동남아 국가가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죠. 유교문화권에 있는 나라에서는 우리 말고는 다 젓가락으로 밥을 먹어요. 중국은 물론 베트남, 일본도 다 젓가락으로 밥을 먹는다. 그래서 우리는 밥그릇을 놓고 먹는데 일본 사람들은 밥그릇을 들고 먹어요. 그리고 여기는 뭐 밥그릇이 이거나 같으면 여기는 사실 밥공기가 작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덜어 먹을 수 있죠. 우리는 밥그릇을 크기 때문에 들고 먹을 수도 없어요. 뜨겁고 크고. 그래서 놓고 숟가락으로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덜어 먹으면 상대적으로 덜 뜨거운 음식을 먹습니다. 여러분들이 뜨거운 음식을 빨리 먹을 때는 작은 그릇에 자꾸 덜어 먹으면 음식이 식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이렇게
큰 그릇에다 밥을 퍼서 숟가락으로 먹는 거하고 작은 밥공기에 들어서 젓가락으로 먹으면은 어떻게 더 식은 밥을 먹게 됩니다. 숟가락으로 먹을 때 뜨거운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밥상에 밥그릇을 놓고 이렇게 숟가락으로 밥을 떠 먹는데 중국 사람은 이렇게 밥공기를 들고 먹습니다. 일본 사람도 밥공기를 들고 젓가락으로 먹어요. 밥공기를 드는 모습이 중국과 일본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엄지와 다른 손가락을 밑에 받쳐서 이렇게 먹는 것이 일본식이고 그냥 손바닥을 밥공기 밑에 받쳐서 들고 먹는 것이 중국식입니다.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사람들처럼 밥공기를 들고 먹으면 밥그릇을 들고 먹으면 어른들이 얘 너 비렁뱅이 되려고 그러느냐 왜 거지처럼 밥그릇을 들고 먹냐고 나오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밥그릇 들고 먹는 사람이 없어요. 이래 놓고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이 만약에 이 밥공기를 이렇게 들고 먹지 않고 이렇게 놓고 먹으면 일본 어른들이 뭐라 그러냐면 얘 너는 왜 개처럼 밥그릇을 놓고 먹냐. 개나 밥그릇을 놓고 먹지. 손이 없냐. 왜 밥그릇을 놓고 먹냐. 그렇게 개는 뭐 밥그릇을 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의 개 취급 당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만큼 식문화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밥공기를 들고 먹는 식관습은 주로 젓가락을 사용하는 경우인데 밥그릇을 들고 먹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밥그릇을 들고 방 밖에 나와요. 실내에 나와서 먹어요. 실내뿐만 아니라 골목에 밥상에 앉아 뭐 골목에 나와가 서서 먹게 합니다. 또는 골목에 나와서 이웃 사람들끼리 같이 이 밥을 먹는 그런 풍속이 있어요. 특히 중국 소수민족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또 일본은 직장에서는 거의 도시락을 먹는다는 거죠.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할 때 뭐 도시락 싸가지고 가는 사람이 학생들이나 더러 싸가지고 가지 뭐 거의 싸가지고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본 최근 통계에 의하면 일본 직장인들이 점심을 어떻게 먹느냐 대부분 도시락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료와 도시락 또는 빵을 먹는 사람들, 혼자서 도시락 또는 빵을 먹는 사람들이 거의 전체의 64%. 예. 식당에 가서 뭐 혼자서 가든 동료들하고 가든지 식당에 가서 매식하는 사람들이 16%. 그러니까 거의 64%하고 16%하고 대도적이에요. 우리는 아마 도시락으로 먹는 사람들이 한 뭐 15%, 10% 직장에서 도시락 먹는 사람 잘 없겠죠. 거의다가 뭐 군내 식당이든 또는 직장 밖에 있는 식당이든지 다 식당에 동료들끼리 가서 이렇게 먹지 않는가. 이런 차이가 어디서 오는가? 젓가락으로 음식을 들고 먹는가 하고 음식을 놓고 먹는가 하고의 차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일본 사람들이 흔히 먹는 점심 도시락입니다. 이 편의점에서 잘 파는 그런 도시락이고 또 일본 사람들이 도시락이나 뭐 이런 걸 휴대하거나 사가지고 가서 이 직장 안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공원이나 어떤 그 벤치 같은 데 나와가지고 이렇게 점심 먹는 풍속입니다. 그러니까 젓가락으로 먹고 공기를 들고 먹는 풍속이 이렇게 우리와 식문화의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숟가락과 젓가락 사용을 서로 대비해 보면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숟가락을 주로 사용해서 식사를 하고 젓가락을 보조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전통사회에서는 아랫사람이나 여성들은 거의 숟가락만 사용했어요. 젓가락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요즘 뭐 누구나 젓가락 사용하지만 또 어린이들도 숟가락만 사용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는 젓가락이 차려지지 않았고 학교에 가서 이제 도시락을 먹으려니까 젓가락을 사용하게 되었죠. 그래서 요즘은 젓가락 사용하는 비중이 아주 높아지고 있지만은 어쨌든 한국 식문화의 오랜 전통은 숟가락이 주다. 예, 젓가락은 보조였다고 하는 겁니다. 중국에는 우리하고 반대입니다. 중국에서는 젓가락을 주로 사용해서 식사를 하고 숟가락을 보조로 사용하는데 그 숟가락도 우리나라와 같은 숟가락은 없어요.
탕치라고 하는 도자기로 된 국숟가락이 있습니다. 국을 푸기 쉽도록 우먹한 아주 작은 국자 모양의 숟가락입니다. 그리고 이 탕이 없는 경우에는 아예 뭐 탕치를 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젓가락을 주로 사용해서 밥공기를 들고 먹고 숟가락은 국물을 먹을 때 보조로 사용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아예 숟가락이 차려지지 않아요. 숟가락이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밥숟가락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숟가락 나왔다 이렇게 하면 밥줄이 떨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숟가락이 나왔다 이렇게 하면은 그런 말을 하면은 쓸 약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일본에서 숟가락이라는 건 약숟가락 또는 잣숟가락 같은 그런 작은 숟가락은 있지 밥 먹는 숟가락은 없다. 그래서 숟가락 나왔다 하면은 쓸 약이 없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심지어 이 사람들은 된장국, 미소시루를 먹을 때도 젓가락으로 이렇게 들고 국물을 마시듯이 이렇게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젓가락을 상에 놓으면 식사가 끝났다. 아예 밥상에 숟가락을 차리지 않는다. 일본에 가서 숟가락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깜짝 놀라 우리는 숟가락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한국은 숟가락이 젓가락보다 비중이 높고 중국은 젓가락이 탕치, 요게 탕치죠. 탕치보다가 젓가락이 비중이 높습니다. 일본은 아예 탕치든 뭐 숟가락 쓰지 않고 젓가락만 사용한다. 이게 식문화의 큰 차이입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은 수저 어느 것도 사용하지 않고 나이프와 포크를 사용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분들은 유목민의 육식문화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기를 먹는 데에는 그것도 구워서 먹으니까 우리처럼 뭐 닭백숙이나 이렇게 곰탕이나 해서 먹으면 숟가락으로 국물 떠먹어서 먹지만은 이 사람들은 구워서 먹기 때문에 고기가 다 국물이 없어요. 그래서 살코기만 발라 먹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이프와 포크를 이용해서 이 칠면조 고기를 먹습니다. 스테이크도 마찬가지죠. 나이프와 포크를 이용해서 잘라가지고 먹게 됩니다. 근데 이런 육식 문화 전통, 나이프와 포크를 쓰는 문화 전통이 곡식으로 만든 빵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밀가루로 만든 빵을 먹을 때도 이건 뭐 손으로 뜯어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젓가락 뜯어 먹을 수 있지만은 이 사람들 이것도 꼭 고기 먹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먹을 뿐만 아니라 계란 후라이를 먹을 때도 역시 나이프와 포크를 사용해가 이렇게 육식 먹듯이 이렇게 잘라서 먹습니다. 우리는 뭐 이런 것 사용하지 않고 이런 음식들을 다 먹죠. 그런데 한국은 숟가락 문화가 아주 독자적으로 발달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니네 나라의 주생활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는 온돌 문화다. 그래서 민면이 따뜻하고 민면을 데워서 난방을 한다. 그리고 우리는 주로 자식 생활을 한다. 이게 특징인데 식문화에서는 우리는 숟가락을 사용해서 밥 먹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숟가락을 사용해서 먹기 때문에 무슨 요리가 생겼냐면 국밥이 생겼어요. 국밥은 물론 집에서는 잘 안 해 먹는 것인데 식당에는 국밥집이 있죠. 곰탕집도 있고 뭐 해장국집도 있고 다 국밥을 파는 데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국밥을 미리 밥을 말아가지고 주지는 않지만 밥 따로 국 따로 차리지만 한참 밥 따로 국 따로 먹다가 나중에 되면 국에다 밥을 말아 먹는 경우가 있어요. 국밥으로 만들어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국밥 문화는 이걸 어떻게 젓가락으로 먹겠어요? 이건 숟가락으로 밥을 먹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숟가락으로 먹기에 적합한 국밥 문화가 발달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빔밥 문화가 생겼어요. 온갖 나물이 갖추어져야 가능한 채식 차림인데 여러 가지 나물이 있어야 비빔밥으로 제격입니다. 그래서 밥그릇에 반찬을 곁들인 차림인데 이런 비빔밥은 제사밥이라든가 또는 두레로 일할 때 거기 밥 따로 나물 따로 가져가서 이렇게 얹어가지고 각각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한 상에 여러 반찬을 차리지 않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밥인 주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비빔밥입니다. 그리고 잔치 음식 때도 일일이 손님마다 막 밥 따로 국 따로 반찬 다양하게 차리기 어려울 때 이런 비빔밥으로 잔치상을 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비빔밥은 숟가락으로 비비고 숟가락으로 먹어야 제격이죠. 그런데 중국에도 비빔밥이 있지만 중국 비빔밥하고 우리 비빔밥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미리 비벼가지고 볶아가지고 나오는 거죠. 먹기만 하면 되지만 우리는 자기가 숟가락으로 비벼서 먹 뿐만 아니라 이 나무 중에서 익히지 않은 것도 있고 또 간장을 더 넣어서 간을 자기가 맞추어서 비빕니다. 그래서 이 비빔밥은 젓가락으로 비비기도 불편하고 먹기도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채식 문화와 숟가락 문화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 비빔밥이다. 아마 이런 식의 비빔밥은 다른 나라에는 없고 한국에만 있는데 이 비빔밥은 아주 영양의 균형을 갖춘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기내식에서도 인기입니다. 이 비행기에는 외국 사람도 많이 타지만은 외국 사람들도 메뉴 중에서 이렇게 비빔밥 메뉴를 선택하는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가끔씩 기내에서 이 비빔밥 메뉴가 떨어져서 승무원들이 곤란해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만큼 기내식으로 비빔밥이 인기다. 그리고 이것이 왜 영양식인가? 온갖 나물 여러 가지가 두루 있고 이렇게 단백질에 해당하는 계란 후라이도 있고 때로는 쇠고기도 더 올릴 수도 있죠. 김도 있죠. 그러니까 이 골고루 채소를 두루 갖추었기 때문에 아주 건강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뉴트리라이트 건강연구소 소장인 샘 램보그 박사는 세계에서 가장 영양식이 무엇이냐 한 가지 고르라 그러면 자기는 비빔밥을 고르겠대요. 영양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비빔밥을 가장 영양식으로 생각한다고 자기가 보증하겠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비빔밥은 밥과 야채에서 얻는 탄수화물과 무기질, 단백질, 비타민 등 모든 섭취가 가능한 최적의 영양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비빔밥은 숟가락 문화가 나온 또 채식 문화가 낳은 아주 독특한 요리인데 세계 최고의 영양식이다. 김치와 함께 앞으로 한식을 보급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전통 음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숟가락 문화가 낳은 것이 쌈밥입니다. 이것도 비빔밥하고 같이 먹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채소를 손바닥 위에 놓고 밥을 싸서 먹는 것인데 이 채소는 조리나 양념을 하지 않는 재료 그대로죠. 그래서 날 것 쌈으로는 배추, 상추, 무이, 들깨, 파, 미나리 등 이 넓은 음식이 아닌 경우도 쌈 싸 먹는데 아주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익힌 것을 호박잎이라든가 콩잎이라든가 들깨띠, 미역 등 이런 걸 데쳐가지고 쌈으로 싸 먹습니다. 호박잎 같은 걸 쌈 싸 먹지 않는다면 호박잎 같은 거 먹지 않아요. 콩잎도 마찬가지죠. 쪘기 때문에 쌈 싸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호박 열매 먹는 것이 아니라 잎까지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쌈밥은 상당히 경제적인 그런 음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은 김을 먹어도 숟가락 문화에서는 이렇게 쌈을 싸 먹습니다. 김 한 장을 손바닥 위에 놓고 밥을 얹어가 쌈을 싸 먹는데 젓가락 문화에서는 이 쌈 싸 먹을 줄 몰라요. 그냥 이 김을 이 밥에다 얹어가지고 이렇게 젓가락으로 집어서 먹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쌈 문화의 전통하고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숟가락 문화는 국밥, 그 다음 비빔밥, 쌈밥 이와 같은 세 가지 메뉴를 독특하게 생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동서문화의 공유가 진전되어도 식문화 차이는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 지금 한국 사람들 옷차림 보면 거의 서양 사람이나 다르지 않잖아요.
저도 지금 양복 차림이잖아요. 의식주 문화 가운데서 가장 민감하게 변하는 것이 의생활입니다. 예, 자기 개인적으로 선택이 자유롭기 때문에 거의 뭐 우리 의생활은 서구화되었다고 봐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 개별적인 취향에 따라서 얼마든지 선택 가능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패션 유행은 거의 세계적이에요. 그런데 가장 보수적인 의식주 문화 가운데 가장 보수적인 거, 변하지 않는 것이 뭐냐? 식문화 전통이다. 왜 그럴까요? 옷은 우리 몸 바깥에서 그냥 모양을 내기 위한 것인데, 음식은 생리적인 것이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 생리적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랜 몸에 밴 전통이 쉽게 음식을 바꾸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한복 입다 양복 입어서 별로 불편한 것을 못 느끼지만, 한식만 먹다가 어디 외국에 가서 그쪽 나라 음식을 먹으면은 며칠 정도는 참을 수 있지만 오래 먹으면은 견디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옷은 양복 차림이지만 음식은 아직도 한식을 먹고 있다. 예, 음식은 어느 나라나 그런 보수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웅시대의 농경 정착 생활에 빚은 한국 식문화의 특징을 지금까지 말씀해 드렸는데, 이것을 표로 정리해 드리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생활, 또 이 식생활하고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민면 난방을 하는 온돌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유목문화 전통은 측면 난방을 하는, 이거는 핫토프를 피워서 난방을 하던, 거기에 난로가 벽난로로 지금 라지에타로 지금 전통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온돌 문화가 어떻게 온돌 보일러도 발명하고 전기 장판도 발명하고 또 침대까지도 돌 침대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등 따시고 배부른 문화의 정통을 따왔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조리 기구는 우리는 솥과 시루로 음식을 조리하는데, 여기는 후라이팬과 그릴로 조리한다. 이건 아주 원시적인 단계이고, 우리는 물을 이용해서 아주 상당히 발전된 단계의 이 조리구를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끓이거나 찐 요리를 하는데, 여기는 굽거나 튀긴 요리합니다. 요리 발전 단계도 낮지만은 건강에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굽거나 튀김 요리보다가 끓이거나 찐 요리를 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기는 우리는 물기가 있는 음식 또는 뜨거운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전이 높은 밥식기와 대접을 사용하는데, 유목문화 전통을 가진 사람들은 뭐 고기 덩어리를 뭐 그냥 펀펀한데 아무데나 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쟁반과 접시, 넓적한 곳에 그대로 음식을 차린다. 일단 식사하는 집기는 우리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는데, 여기는 나이프와 포크를 사용한다. 그리고 식재료는 우리는 곡채식 중심인데, 여기는 육식 중심이다. 그리고 조리 방식은 우리는 같은 고기를 먹을 때도 곰탕이나 설렁탕으로 끓여서 먹는데, 여기는 바베큐로 이 후라이팬에 튀겨서 그렇게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유 음식은 우리는 밥과 떡으로 먹는데, 여기는 빵과 케이크를 만들어 먹는다. 그리고 식사 공간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방 안에 앉아서 부엌에서 차려온 음식상을 들고 와서 차려와서 먹는데, 이 사람들 식탁에 가서 먹죠. 우리도 요즘은 양옥에 주로 살기 때문에 식탁에 가서 먹는 풍속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배달해 먹는 경우가 많지요. 중국 음식은 옛날부터 배달해 먹었고, 요즘은 뭐 한식까지도 직장으로 배달해 먹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는 커피도 배달해 먹습니다. 이런 배달 문화는 바로 앉은 자리에서 음식을 차려와 먹는 그런 풍속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생활과 식생활의 전통을 이야기했는데, 이런 전통의 문화유전자는 바로 고소조선조 사료에서 보는 것처럼 환웅신시국의 정착문화,
농경 문화의 전통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다. 그래서 그런 전통 속에서 숟가락 문화가 한국 고유의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한웅시대 주곡 중심의 농경 문화 유전자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고조선 문명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우리 삶 속에 어떻게 환웅신시 시대의 문화가 지속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고조선 문명의 뿌리를 밝히는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